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약간은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쟁이 신세인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에 휘말렸어요. 그때 번호를 준다면 안 되는데 사건의 시초는 예비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당시에 그분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 다녔고 점심때 자주 같은 카페에서 만나 얼굴을 붉혔죠. 저기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름 해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제 명함 드릴게요. 자주 보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는 맨을 신뢰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계속 뵙고 있으니 저도 내적으로 친밀감이 생겼는데 번호 알려드릴게요. 친하게 지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이 생겨서 번호를 알려줬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건 어때요?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건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둘 다 30을 넘었으니 결혼 생각이 있지 만나면서 트러블도 없었고 둘 다 대기업 다니니 비슷한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마워서 결혼 생각은 가볍게라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2년 정도 만났음에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방해되는 것이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건드린 적이 없고요. 이렇게 바빠서 매주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대충 집안 형편 얘기해보라고 하니 둘 다 부족한 게 없었고 모아둔 돈도 비슷해서 먼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서로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수요일 오후에 잠깐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시간이 바빠서 억지로 내기는 힘들겠죠. 얼굴을 잠깐 뵙고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이에 인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시 제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상견례도 제대로 하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전문직으로 일하셔서 시간이 잘 나올 거예요. 안 왔고 겨우 짬내서 넷이 차만 마시고 헤어졌어요. 너 만나는 사람 괜찮은 거 같더라. 오해해봐야 아는 게 사람이라지만 첫인상은 괜찮네. 아버지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그게 싫은가 봐오. 품만의 자식이라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 못한데 없이 자기 일 성실히 아니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 근데 내가 애야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에서 살게 결혼하기로 확정한 건 아니고 나도 그쪽 어른들한테 한번 인사드리러 가봐야 해. 가서 어떤 집안인지 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서 실수하지 말고 최대한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와. 넌 성질이 불같아서 조금만 걸리면 도끼 눈 뜨잖아.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는 적당히 넘기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아차. 알겠어요. 안 그래도 긴장되구만. 왜 그래? 아무튼 다녀와서 얘기해 줄게요. 예비 남편을 소개할 때는 편했는데 막상 제가 예비시 댁에 인사하러 가려니 왜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림부터 선물까지 신경 안 쓰이는 게 없었죠.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사람을 작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고 되게 커요. 부모님이 재테크를 잘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화려한 장식을 좋아해서 가구가 많을 거예요. 보고 놀랄 수도 있어서 미리 얘기해 둘게요. 예비 남편이 가는 길에 뜬금없이 집을 자랑하려 한다면 왜 그럴까 싶었지만 일단 알았어요 하고 따라갔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는 내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니 바로 들어가면 돼. 집이 되게 크고 잘 지어졌어. 집이 정말 좋아. 인테리어도 돈을 많이 들였을 텐데 잘 지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이 사는데 집이 이렇게 커서 누나가 시집 갔다면서?
응, 누나가 살 때 지었던 집이라서 누나가 나가니까 좀 허전하긴 해. 그래도 일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청소하는 건 어렵지 않고 가끔 친구들을 불러 놀기도 해서 집이 크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 결혼할 때도 집을 짓게 해주신다고 어쩌다 하시던데 부담스럽다. 아파트 한 채면 됐다고 했지? 집을 짓게 해주신다면 부담스러워서 못 살 것 같아. 또 굳이 도움받을 필요가 있어? 둘이 힘을 합쳐서 한 채의 집을 구하면 돼. 모자라면 전세 대출을 내서 같이 갚으면 되고 편하게 아파트에서 살자. 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많고 불편한 게 건물이 너무 커서 잘 지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서울에 다니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곳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까지 위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버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집은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고 마당도 넓어 살기 좋을 것 같았어요. 준비한 선물을 들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올 줄은 몰랐네요. 아이고, 왜 이런 선물을 사다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됐겠는데 오늘은 가볍게 얼굴 한번 보는 것뿐인데 식사하는 자리는 불편할 것 같아서 차랑 과일을 준비했어요. 들어가 앉아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젖고 한편으로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청국장 먹으러 가는데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과하지 않나 싶긴 했죠. 편한 자리에 앉아 소파가 조금 커서 쿠션에 기대고 편히 앉으면 돼요. 과일도 많이 먹어도 부담되지 않아요. 편하게 앉아 있다가 가자. 내가 적당할 때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정리할 거예요. 옆에서 예비 남편이 배려해주면서 불편한 마음은 좀 덜어졌어요. 분이 차량에 과일을 내온다고 그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차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서서히 호구조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쪽엔 대기업 몇 개랑 이름 있는 회사가 많다면서 이름을 듣면 알만한 곳이 많다던데.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이 바쁠 때는 매우 바쁘고 한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동네는 여기랑 가깝고요. 너무 멀면 신혼집 위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강남 쪽이라 멀진 않습니다. 직장과도 멀지 않아서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도 예전만큼은 못해서요. 우리 동네 부동산 시세가 전국 1위인데 그쪽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활기차고 좋겠죠. 이 동네는 연구 없으면 별로 안 왔을 텐데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동네가 한적하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집도 정말 크게 잘 지었으며 외관도 예쁘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 좋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 더 좋더라고요. 2억이나 되는 집이에요?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은 없죠? 우리도 이 집을 짓느라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이번에 집을 짓는 거니까 돈을 팍팍 써야 예쁘게 지어줄 테니 아끼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차분하게 얘기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어딘가 모를 이질감을 느꼈어요. 뭔가 교양 있는 분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면 쓰고 대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첫인상이 중요한 감은 무시하지 않는 편이에요. 가식적이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전에 들었을 때 두 분 다 바쁘셔서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하던데 나중에 한번 뵌 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텐데 볼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전문직으로 일하시다 보니 바쁘시겠네요. 당연히 결혼 얘기가 더 오가면 상견례 자리 한번 마련해야지. 날 잡으면 그때 맞춰서 쉬는 날을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한번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뵙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일단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도 번듯한 직장에 계신 것 같으니 우리 아들과 만날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대학은 서울 안에서 나왔다고 하니 듣자 하니 우리 아들보다는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나왔다고 하시던데. 아, 네, 서울 안에서 다녔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지 못해서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에 다녔어요. 그 정도면 학교 좋죠.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다행히도 원래 남편이 좀 더 잘나야 집안이 화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직접 만나보니 너무 좋은 아가씨여서 마음에 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은근히 웃으며 좋게 얘기하지만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구시대적인 말을 하기도 해서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됐어요. 분위기상 당장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웃으며 잘 얘기했고 묻는 말에만 꼼꼼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차 한 잔 마시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게 과일을 드시고 차를 더 마시면서 오래 앉아있을 필요는 없으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나마 예비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잘 끊어주시고 예비 남편도 적당한 때에 나를 데리고 나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어쨌든 나름 좋은 분위기였고 뒷마무리는 깔끔하게 잘했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인사드리러 가면 기본적인 정보는 서로 물어보게 되는 거고 차차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예상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엄마가 건재 밥 한 끼 하자니까 시간 있어? 저번에 차만 마시니까 너무 아쉽다면서 더 친해졌으면 하시더라 라고 식사하는 게 불편하면 내가 중간에서 적당히 잘라낼게. 밥 한 끼 먹는 게 뭐 어렵나? 한 번 뵙고 더 친해지면 좋지. 어쨌든 앞으로 결혼 얘기 꾸준히 하려면 자주 뵙는 게 좋잖아. 아버님도 같이 나오시는 거야? 아니, 엄마랑 셋이 소만 볼 거야. 불편하면 쉬는 날로 맞춰볼까? 아니면 편한 날 알려줘. 엄마는 어차피 재료나만 돼요. 테크만 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더 쉬울 거니까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면 날짜와 시간을 알아서 조정해서 나오시겠죠. 부담 가지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줘. 사실 시어머니가 되실 분하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자주 만나야 하고 결혼 전에 많이 마주쳐야 하는데 본성을 파악하기 좋으니까 한번 보기로 했죠. 어쩌면 그때 만나기로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미안하지만 좀 데리러 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올 수가 없다더니 오늘은 3명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점심때 전에만 오면 되니 둘만 커피라도 한잔 하다가 오면 돼요.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넷이서 만나자. 식사를 하려고 했던 날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에 데리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둘이 아침 일찍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면 돼요? 입구에 있으면 내려오실 시간 되거든. 주차하고 산부인과로 오면 돼. 내가 맨날 가는 병원 알지? 여기 온 김에 김 박사 얼굴도 좀 보고 가려고 진료 비는 시간에 잠깐 보기로 했어. 너희들 오면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 밥 먹자네. 그러면 이따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대충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 검사하러 갔다 아는 분 만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병원에 계시다니 걱정되네. 별일 없지.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데 오늘로 예약하셨나요? 길에서 아침 일찍 검사를 받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별일은 없겠죠. 2-3달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으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시간이 되면 가볼까요? 여기서 가까운 병원이면 나도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큰 대학 병원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더 앉아있다가 가볼까요? 적당한 시간이 되면 예비 남편이랑 함께 병원에 갔고 예비 시어머니가 요청한 대로 산부인과로 갔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앉아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손짓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맞춰 잘 왔네.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요. 배고픈데 검사 하나 해보고 가자.
온 김에 미진이 산부인과 검사 한번 받아보고 왔어요. 이러니까 한 번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요. 살펴봐야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야? 저요. 제가 왜요? 저 작년에 건강검진하면서 초음파 검사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던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다 고집센 산부인과 검사라니 그 의도가 뻔하잖아요.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인지 순간 욱했지만 엄마 말을 새겨 들으면서 티 안 내고 좋게 잘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예약 다 해뒀어. 지금 김 박사 바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검사 짝 받아봐. 산부인과 검사해야 내가 안심하고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지 않겠어.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아니, 갑자기 그러시니 정말 황당한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제가 황당해 바다 친히 주변에서 힐끔거렸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들 앞에서 이게 무슨 창인 싶어 황당. 너 검사하고 나서 괜찮으면 우리 아들도 검사시 생각이다. 혹시 병 있거나 애 못 낳거나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후손 하나 못 보면 안 될 텐데. 혹시 형 옮으면 더 안 되고 서로 검사해보고 깨끗한지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맞다네. 나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면 그 잘난 아드님부터 검사 다 시켜서 깨끗한 걸 확인시켜 주셔야죠. 이 사람은 검사도 안 해봤는데 저한테만. 그렇게까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인사를 나누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자 검사를 마치고 확인한 후에 오라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만난 두 번째 사이에도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 이런 식의 행동이 무슨 신뢰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혼담을 오가는 것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인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정조관념이 없는 것 같아서 너도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말이나 이런 막말의 부재로 인해 정이 뚝 떨어진다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일도 없으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한다는 건 절대로 없을 거예요. 만약 자신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시집을 보낼 생각은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뭔가 챙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깨끗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양 있는 척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돈만 많았을 뿐 머리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잘 만나왔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 엄마가 좀 급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사실 틀리지는 않잖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병원에 온 김에 엄마 말대로 검사해보자. 그러면 나도 바로 접수해서 같이 검사하면 돼. 예비 남편은 도리어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날 여기로 데려왔어. 뒤에서 몰래 짜고 있는데 앞에서는 모른 척 전화를 받으며 연기하고 나는 너희 엄마를 병원시다 길래 걱정했는데 너희 양반 모자가 뒤에서 작당하고 날 부른 건데 거지? 진짜 서로 깨끗하게 다 털고 결혼하고 싶으면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둘이서만 얘기해서 검사해야 했던 거 아니야? 아니, 난 그것까진 생각 못했었는데 엄마가 얘기해 주시니 그런가 보다 했지? 틀린 말도 아니고 왜 그렇게 화를 내오니까 같이 접수해서 바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깔끔한데 왜 자꾸 소리만 질러?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얘기해도 기분 나쁠 판국에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결혼은 아니다 싶어 나가려 했고 예비 시어머니 하기도 싫은 그 아줌마가 저를 들으라고 보니 아들에게 소리쳐 대더라고요. 저거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보고 꼬시려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거야? 아줌마가 다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보다 법을 더 잘 알아.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다 거짓말인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속은 걸 알아채서 다행했어요. 혹시 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나는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황당한 말만 하는 사람인 걸 빨리 알아서 다행이야. 물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할 일이긴 하지만. 했지만 인간성을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기 전에 알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예를 들어봐도 제가 너를 일부러 꼬시려고 대기업 다니네 부모가 전문직이네 하고 거짓말한 것 같다. 코 귀기 전에 빨리 알게 되니 다행이야. 아이고, 전에도 이상한 년을 데려오다니 이번에도 또 그래? 너는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제차를 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보고 여자들이 너도 나도 꼬이는 거 아니야?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때리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외제차 타면 다 갑부인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졸부 같던데 말이죠. 저기요, 그날 처음 인사만 드렸던 거고 확실히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뭘 다 얘기해야 해요? 상견례 정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당신 애들 집보다 더 좋은데요. 많은 곳에 꼴랑집 하나 지어서 산다고 돈으로 우승하는 건 저도 돈을 벌 만큼 벌고 돈이 부족해서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도 아니면서 돈이 어쩌고 저쩌고 딱 봐도 졸부처럼 보이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결혼은 못하겠네요. 저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말했고 그 길을 가려는데 그 아줌마가 귀엽게 따라와서 붙잡았는데 아들한테 병을 옮기는 것 같아 하니까 검사를 받아야 해. 이 사람은 안 만나봐도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던 여자 같은데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디선 우리 아들의 길을 막으려고 해. 아줌마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정신이 아닌 사람이네. 정신이면 그런 말을 못할 텐데 아니 어떻게 사람 앞에서 병이 어쩌고 검사가 어쩌고 사람들 다 이때서 떠난 망신 주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행동하세요. 전모 확인해 볼 마음도 없고 결혼할 마음도 없으니 각자 갈 길 가세요. 그 아줌마 팔을 뿌리치고 가려는데 끈질기게 따라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자연히 헤어지게 된 전남친도 따라왔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떠올리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 아들한테 병호 옮긴 건 아닌지 확인해야 돼. 이대로는 못 보내. 전에도 이상한 년 데려와서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또 문제 있으면 안 돼.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 보니 댁내 아들한테 병이 있나 봐야 할 것 같아요. 병 있는 사람 만났으면 오를 겁니다.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고 검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